안녕하십니까. 오늘 제조업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사례 발표를 맡은 명화공업 디지털 혁신팀의 박경덕 과장이라고 합니다. 예상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긴장이 좀 되네요. 네. 제가 근무하고 있는 명화공업은 64년 된 자동차 부품 제조 회사입니다. 엔진 오일 펌프 같은 구동 부품과 너클, 캐리어, 디스크 같은 하시 부품 생산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왜 디지털 업무 전환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하고 BI, RPA를 명확업은 왜 도입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오늘 웨비나 참석하신 분들이 그래도 BI 경험하신 분들이라고 알고 있어서 그걸 전제로 이제 BI에 대한 설명을 따로 하지 않고 RPA에 대한 개념 설명과 그다음에 BI, RPA 콜라보레이션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실제 도입 사례와 함께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명확업의 이제 개발 현황, 그다음에 효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디지털 혁신팀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하고 Q&A 시간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참 이제 많은 것이 변했죠. 네,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산업 전반에 이제 타격이 가해지고 이제 이를 회복하는 과정 설명할 때 이제 저희가 흔히 K자 회복 전개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하는데요. 제조업 기업의 회복 양상도 사실 이제 K자 회복 곡선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업무 전환이 굉장히 잘 돼 있고, 그다음에 스마트 팩토리 적용이 어느 정도 된 회사는 사실 코로나 위기 이전으로 매출 회복이나 이익 회복 등이 빠르게 이제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은. 근데 여전히 이제 아날로그적 업무를 하고, 그다음에 인력에 굉장히 민감한 공장의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코로나 발생 이전으로 사실 매출 회복이나 이익 회복이 쉽게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K자 회복 곡선을 보더라도 사실 이제 사람을 출근하지 않아도 업무가 돌아가는 업무 디지털 전환이 이제 어느 정도 필요성이 입증된다고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근본적으로 디지털 업무 전환을 이제 하는 이유가 사실 우리가 지금 처한 불합리한 환경에 대해서 이제 돌파구가 사실 그거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처한 환경이 지금 보면 일은 줄지 않고 근무 시간은 줄고 그다음에 이제 고객과 사회적 규제는 계속 늘고 그다음에 인원은 늘지 않는다. 공감하십니까? 이런 걸 해결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은 이제 성과를 내야 되고 이익을 창출해야 되잖아요. 이런 환경을 인지를 하고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를 저희는 그걸 했는데 그게 결국 디지털을 이용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AI를 통해서, RPA를 통해서 디지털 워커가 일하게끔 해야지만 이러한 처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명확업이 이런 환경을 이제 몇 달 전에 인지를 하고 2019년에 BI, 그다음에 2020년도에 이제 RPA를 도입했거든요. 이제 뭐 주 52시간 적용, 그다음에 생산 품질, 인사 재무 시스템의 데이터 홍수, 이런 것들을 인지하고 원가 절감을 어떻게 해야 되나를 이제 모색하던 중에 제가 공장은 그러면 해결책을 스마트로 가자. 그다음에 사무실은 이제 스마트 오피스를 하자. 이런 거를 이제 해결책으로 결정을 했고 이런 이유로 저희가 BI랑 RPA랑 도입을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RPA 개념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준비를 했고요. RPA는 사실 사람이 수행하는 규칙적인 단순 반복 업무를 소프트웨어 로봇을 통해 자동으로 자동화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잘 이해를 못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쉽게 말해서 사람이 PC로 하는 모든 업무 다 RPA를 통해서 이제 프로그래밍해서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단 이제 규칙 기반 업무여야 되는데요. RPA를 개발하고 이제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제 최소 저희가 세대 PC가 필요하거든요. 저희가 이 PC, 그러니까 RPA 툴이 장착된 PC를 이제 보시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일단 개발봇, 저희가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는 개발봇이 필요하고요. 이 프로그래밍된 소스를 서버에 탑재해서 스케줄링하고 그리고 에셋 관리 같은 거를 하는 관리 봇이 또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관리봇의 지령을 받아서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봇이 수행봇이 이렇게 필요한데 이게 저희가 최소 단위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를 보면 이제 사람이 저희가 팀장님 지시를 받아서 팀원들이 업무를 하는 거랑 이제 되게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제 RPA가 사실 어느 부분까지 그럼 적용할 수 있느냐?
대해서 이거 정리한 내용인데요. 규칙 기반에 적용하는 업무면 단순 매뉴얼 업무 같은 거는 RPA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스크래핑 입출력, 그다음에 워크플로우에 따른 업무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은 RPA가 흔히 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의사결정 업무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여기에서는 단 이제 규칙이 있어야 되고 예외 처리가 거의 없는 정형화된 업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RPA가 의사결정 업무까지 하게 됩니다. 이제 기존의 매크로 프로그램들하고 RPA랑 좀 헷갈리시는 분도 있고 둘의 차이점이 뭐냐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그 둘의 차이점은 사실 이기종 간에 걸쳐서 업무가 진행되는 부분을 자동화할 때 저는 RPA가 훨씬 더 파워풀하고 간단하게 소스 프로그래밍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ERP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뭐 블루베어에 뭐 입력을 하고 사내 시스템에 입력하고 이렇게 이기종 간 업무를 할 때는 매크로랑은 또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RPA가 훨씬 개발과 운영이 쉽다고 이해를 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솔루션 영업을 하러 온 게 아니어서. 근데 이제 궁금은 하실 것 같아서 일단은 가트너 차트 하나 가져왔는데요. 지금 RPA 솔루션 메이커들이 글로벌 뭐 업체들은 UiPath, 그다음에 뭐 오토메이션 애니웨어,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파워 오토메이트, 뭐 이 정도가 뭐 일단 대세고요. 그리고 국내 업체는 삼성 SDS에서 나온 브리티웍스 정도가 있는데 브리티웍스를 그래도 삼성그룹이랑 그다음에 공공기관들에서 많이 쓰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저희가 RPA 활용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제가 감명 깊게 본 이제 기사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뭐 억대 연봉 미 프로그래머가 뭐 컴퓨터에 6년간 일 맡기고 놀았다. 최근 6년간 진짜로 일하는 시간 한 50시간쯤 되는데 연봉이 뭐 9만 5천 달러였다. 뭐 이런 내용의 기사인데요. 되게 아름다운 모습이 이제 꿈꾸던 모습입니다. 일 안 하는데 회사에서 돈을 주고 얼마나 진짜 아름다운 일인데요.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컴퓨터한테 일시키고 자기가 놀았다는 게 이제 문제고, 이제 RPA의 활용 목적은 사실 이처럼 로봇한테 일시키고 놀자는 건 아니고요. RPA에게 일을 대신 두고, 나는 더 이제 부가가치 높은 일을 해서 회사도 나도 뭐 역량을 키우고 높은 성과를 내서, 뭐 이런 게 이제 RPA 활용 목적이라고 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격적으로 BI와 RPA를 통해서 어떻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왜 둘이 콜라보를 해야 하는가를 얘기를 하려면 저희가 이제 처음에 BI를 도입했던 2019년으로 좀 거슬러 가야 되는데요. 제가 이제 그때 BI 담당자로서 여러 좀 이제 BI를 도입하고 나서 고민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4가지 정도로 제가 이제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이제 제가 초반에 이제 BA 과제 도출해야 되잖아요. 과제들이 많아야 되는데, 그 과제 도출하려고, 뭐 제가 그 당시에 이제 막 여러 사업종 돌면 설명회도 하고, 뭐 직원들한테 막 스몰 석세스 사례 같은 것들을 막 보여주면서, 이제 제발 이제 본인이 막 지금 고생해서 만들고 있는 보고서 그거 BI로 좀 맡겨달라고 막 빌고 다니고 막 사실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데 돌아오는 답변 중에 한 절반 정도 부서가 우리는 데이터가 없다는 뭐 그런 내용들이었거든요. 뭐 내용들이 뭐 이제 뭐 우리 부서가 시스템 써가지고 뭐 입력하고 출력하고 뭐 DB 남기고 뭐 이런 업무 하는 부서도 아닌데 뭐 그냥 고객한테 메일 받고 엑셀 열어서 입력하고 다시 엑셀 메일 보내고 뭐 그런 업무 하는데 무슨 태블러에 뭘 연결을 하냐 뭐 그런 내용이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럼 뭐 DB만 좀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제가 이쁘게 저 대시보드 만들어 줄 수 있는데, 근데, 뭐 그런 DB 만들 인원 우리는 없다. 뭐 이런 내용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굉장히 고민이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고객 상대하는 1차 벤더 업체이기 때문에 벤더 업체들이 다 이제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고객 상대하는 업무들을 할 때 이제 보안이 걸려 있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이거를 좀 수집을 해서 대시보드를 만들어 달라 하면 사실 그런 부분은 되게 어려움을 겪었었거든요. 못한다고 뭐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제 이것보다도 더 큰 게 사실 접시에 공유를 해야 되는 대시보드들이 저희들이 많이 만들었는데 그런 것들이 어느새 보니까 팀에서 한 막내급 되는 인원들이 이 BI에 들어가서 뭐 일정 그 필터 조건을 걸고 그 부분을 뭐 캡처를 하거나 데이터를 다운받아서
팀원이나 뭐 담당자들한테 막 배포를 하고 막 이런 룰이 막 어느샌가 생겨지더라고요. 사실 다 들어가서 보면 뭐 이런 룰도 필요 없을 텐데 다들 들어가서 보시질 않으니까 누군가 담당자가 생기고 그래서 제가 이제 과제 개발을 좀 하자, 좀 도출 좀 해달라 뭐 이렇게 요청을 하면 또 일을 주려고 하네? 라는 막 그 반감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BI 경험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인풋 데이터가 사실 리프레시가 돼야지 대시보드도 뭐 이렇게 리프레시가 되는 건데 인풋 데이터 사람 수기로 시스템에 입력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대시보드가 이제 리프레시가 안 되니까 제가 어느샌가 담당자들한테 맨날 전화로 쪼고 있더라고요. 그 리프레시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해 봤을 때 저는 사실 이제 편리함 주려고 BI 도입한 건데 오히려 막 업무를 담당자한테 가중을 시키고 있고 그다음에 현업 데이터 수집하고 정제하고 격지 공유하는데 어느 이렇게 장벽이 이렇게 딱 존재하는 걸 느낀 거예요. 아, BI가 여기까지인가? 한계인가? 라는 거를 막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되고 그런 시기를 좀 거쳤는데요. 근데 이런 시기는 이제 RPA를 만나고 나서 되게 많이 바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BI가 RPA한테 도움받는 부분이 한 세 가지 정도 되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이제 데이터 수집 부분입니다. 저희가 기존의 시스템에 있는 데이터는 뭐 MES나 뭐 생산종합주의 관련된 MES, 그다음에 뭐 ERP, 그다음에 뭐 품질 시스템, QMS 뭐 이런 데서 있는 데이터들은 사실 SQL로 다 수집해서 태블로랑 연결을 해가지고 BI를 구성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런 건 문제가 없었는데 그동안 문제가 됐던 뭐 고객 시스템에 있는 데이터, 뭐 고객 사이트에서 엑셀을 익스포트 해가지고 연결을 해야 되는 데이터들, 뭐 메일에 있는 컴 파일 열어서 연결해야 되는 부분. 그다음에 고객 뭐 해외 고객 같은 경우는 웹하드에 데이터 올려놓을 테니 그거 갖다 써라 하는 부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집 부분에서 굉장히 난처 있었는데 이런 거를 정형화된 규칙의 단순 반복 작업을 하는 RPA가 해결해 줌으로써 굉장히 저희가 BI를 개발하는 폭이 넓어질 수 있었어. 이런 것들을 실제 좀 사례를 설명드려야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사례를 몇 가지 준비했는데요.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고객을 상대하는 벤더 업체이기 때문에 고객 관련된 업무를 사실 많이 하는데 제가 오늘 가져온 사례 중에는 고객 관련된 사례는 일단 보안상의 문제로 다 일단 제외를 했고요. 최대한 보안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사례를 준비했다는 거 좀 양해를 좀 미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총무부서에서 각 공장의 총무부서에서 해수 폐기물 관련된 데이터를 공공기관인 저희 공공기관 사이트 물바로 사이트에 접속해가지고 사람이 여기서 뭐 폐수 폐기물 처리량 데이터를 다운로드하고 저희가 정해진 양식에 붙여넣어서 저희 서버에 업로드하는 일. 뭐 이런 업무를 사실 이제 사람이 그동안에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요거를 RPA를 적용하고 나서는 사실 사람이 하는 일은 RPA가 마지막으로 보내주는 결과 보고서만 확인하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바뀐 사례입니다. 관련된 그렇게 해서 수집이 되면 뭐 이런 장표들이 이제 그려지게 되고요. 뭐 이걸 가지고 실제 담당자는 보고서를 그대로 뭐 캡처를 떠서 제출하고 그렇게 업무가 이루어지는. 제가 그래서 한번 실제 진짜 RPA가 그러면 이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동영상을 좀 준비했는데요. 그 RPA 아까 말씀드렸던 실행봇 PC에서 실행하는 동영상 파일입니다. 네. 네, 이거 지금 RPA가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이 마우스가 궤적을 그리지 않고 바로바로 포인트에 가서 찍잖아요. 이거 RPA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사이트에 들어가서 저희가 이 공장들마다 다 계정과 비밀번호가 다 다르거든요. 그거를 저희가 RPA가 일일이 다 들어가고 날짜 조건을 다 조정을 해서 실제 사람이 하듯이 엑셀 데이터로 다운을 받고 본인 그 RPA PC에 다 이렇게 저장을 하고 그거를 저희가 미리 프랩에 연결해 놓은 엑셀 파일 양식하고 똑같이 여기 또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양식에 다 편집까지 해서 어펜드를 해놓는 것까지 다 RPA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계정별로 이렇게 들어가서 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수집이 다 끝나면 이제 다음 시스템, 뭐 물바로 시스템으로도 들어가서 다 이제 수집을 하고요. 반복적인 내용은 넘기도록. 사람이 해도 이렇게 했겠죠. 예, 똑같이 그거를 저는 모사해서 프로그래밍을 했기 때문에
물가루까지 다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다 그 이어붙이기까지 하는 엑셀 파일을 리프레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직접 프레까지 열고 흐름 실행까지 하고 데이터 리프레시를 하는 과정까지 RPA가 이렇게 한 가지 사례를 더 수직 관련돼서 준비를 했는데요. 비슷한 사례입니다. 이것도 이제 저희가 보전팀에서 다 이제 전력 데이터를 이제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한전에서 저희가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DB를 만든 다음에 저희가 이런 식으로 저희가 대시보드를 만들고 이 대시보드를 저희가 보전팀에서 매일 주간 단위로, 월간 단위로 보고하는 그런 업무거든요. 근데 이것도 수집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힘들었었습니다. 한전 사이트 자체가 굉장히 그 데이터를 좀 받기 힘들게 됐어요. 이것도 동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RPA가 본인 PC에서 한전 사이트를 열고 공장마다 다 다른 아이디와 비번으로 계정으로 접속하고 이런 식으로 날짜 조건 같은 것들 입력해서 그 날짜에 해당하는 내용 엑셀로 다운받고 날짜를 계속 바꿔가면서 데이터를 다운받는 그런 화면입니다. 본격적인 내용은 제가 좀 이렇게 탭해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운받은 다음에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엑셀을 RPA가 직접 편집을 하는 건데요. 어느 정도 저희가 프랩에서 하는 기능하고 똑같이 얘도 이제 정제를 합니다. 지금 필요 없는 내용은 날려버리고 지금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사업장하고 날짜값만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 빼고 넘기고 그 프랩과 연결된 엑셀 파일에 어펜드하고 지금 프랩을 다 열어서 데이터 리프레시까지 하는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RPA가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까 그 처음에 봤던 대시보드가 문제없이 리프레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수집 관련된 내용은 뭐 이 정도고요. 그리고 데이터 배포 관련해서도 BI가 RPA 도움을 참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 대시보드들을 만들 때 뭐 확인만 사실 하면 되는 대시보드들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뭐 담당자들이 아무 때나 들어가서 필터 조작하고 뭐 BI 사이트에 들어가서 필터 조작해서 뭐 대시보드 내용 확인하고 뭐 데이터 가져오고 하는 걸 하면 되는데 사실 현업 관련된 저희가 개발한 대시보드들은 이렇게 확인만 필요한 대시보드들 거의 없고 뭔가 그 리프레시된 데이터에 대해서 적시에 그거를 어딘가에 공유하고 입력하고 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 대시보드들이거든요. 이런 거를 기존에는 사실 사람이 누군가 담당자가 대시보드 사진을 뭐 이렇게 캡처를 하거나 아니면 데이터를 따로 다운받아서 담당자들한테 따로 자체 메일로 발송해주고 하는 행위를 했다면 지금은 RPA가 이런 행위들을 모두 도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예산 실적 관련해가지고 이것도 이제 중요 데이터여서 저희는 ERP SAP 쓰거든요. SAP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사실 SAP가 아이디가 비싸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전 인원한테 다 아이디를 줄 수 없고 부서별로 저희는 아이디를 지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편리성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대시보드들을 개발을 했는데 그 대시보드들을 들어가서 안 보시니까 저희가 이 부분도 각각 부서한테 정해진 시점에 담당자들한테 메일을 보내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동영상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저희가 만들어 놓은 서버에 있는 대시보드에 접속을 해서 지금 다 제가 사진을 찍고 있는 중입니다. 이 필터를 조건을 바꿔가면서 사진을 다 찍어서 저희가 49개 부서를 사진 다 찍고 저희가 메일을 이제 보내는 거죠. 49개 부서에 각각 정해진 부서에 대해서 각각 그 사진 찍은 내용을 다 메일을 이렇게 보내서 배포를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이런 걸 통해서 참 적지성, 그러니까 그 대시보드에 대해서 인사이트가 구축됐을 때 그 부분을 덕시에 공유하는 거를 사실 RPA를 통해서 도움을 많이 받아서 이런 부분 때문에 더 BI가 확산될 수 있는 거에 많은 도움을 사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RPA에게 도움받는 부분이 데이터 입력 부분인데요. 저희 이제 BI에서 뭔가
내용이 도출이 됐을 때 중요한 데이터에 대해서 그 데이터만 가지고 정제되고 필터링된 데이터를 어느 시스템에 이렇게 입력해야 되는 경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도 사실 저희는 지금 RPA가 BI를 확인하고 무슨 값이 바뀌었네. 그 값에 대해서 시스템에 입력해야 되겠네 하는 부분도 지금 RPA가 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례를 제가 바로 이거는 동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출퇴근 누락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출퇴근 누락자들한테 이제 문자 보내는 프로세스인데, RPA가 뭐를 하느냐, BI 사이트를 열어서 저희 이거 BI 태블로 잘 경험해 보신 분은 있지만 데이터에서 우클릭 누르면 데이터 저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 행위를 하는 겁니다. 대시보드에서 저희가 출근 누락자들에 대해서 데이터를 사람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겟해가지고 그거를 문자 보내는 어플에다가 입력을 하고 그 대상자들한테 문자를 보내는 장면입니다. 네. BI에서 필터링이 돼 있기 때문에 그냥 RPA가 하는 거는 그 데이터 겟해서 여기다 인풋 하는 것밖에 없죠. 네, 근데 이제 담당자들은 문자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카드 누락자들은 문자를 받았는데 이 일을 원래 하던 근태 담당자들한테 RPA가 저 오늘 무슨 일 했어요? 라고 지금 이제 메일까지 마지막에 보내고 프로세스를 종료하게 됩니다. 아까 그 BA 화면에서 대시보드에서 사진 찍은 내용을 제가 오늘 이런 사람들한테 문자 발송했어요. 라고 근태 담당자한테 보내고 프로세스는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담당자 입장에서 많이 편해졌죠. 이거를 예전에는 BI 들어가서 오늘 누가 카드 누락했는지 확인하고 그 사람들한테 일일이 문자 보내고 해야 했다면 이 모든 거 그냥 다 RPA가 하고 본인은 보고만 받으면 되는 거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BI가 RPA에 도움받은 내용이었다면 RPA도 사실 BI한테 엄청 도움받습니다. RPA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단순 반복적인 업무만 하거든요. 매뉴얼 업무. 그런데 처음에 RPA를 도입하고 어느 정도 이제 과제 개발이 처음에는 이제 가속도가 붙었는데 일정 수준이 딱 되고 나니까 걸림돌이 딱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너무 단순한 업무만 하다 보니까 하나의 프로세스가 있으면 그 프로세스를 사실 다 자동화해야지 담당자 입장에서도 좋은 건데 뭐 앞단 뒷단 일만 자동화시키고 가운데 사람의 그 판단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자동화를 못 시켜서 결국 그 담당자 입장에서 저 일을 다 드러내는 것도 아닌데 내가 RPA하고 의사소통하면서 진짜 해야 되나 하는 이제 고민에 빠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저희는 이제 BI가 원래 도입이 돼 있었기 때문에 단순 반복적인 업무는 앞뒷단에서 RPA가 하고 중간에 이제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거는 BI로 도출하고 해서 정말 프로세스마다 아예 자동화를 다 사람의 일을 드러내는 그런 성과를 도출하다 보니까 RPA도 BI 도입하지 않은 회사에 대비해서 굉장히 확산하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이제 RPA와 BI 영업에서 이제 개발 그러면 이제 얼마나 했고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정략적 효과하고 정성적 효과로 설명드릴 수가 있어요. 양쪽으로는 저희가 2019년 그 5월부터 지금까지 개발한 걸로 봤을 때는 267개 프로세스를 자동화를 했고요. BI는 한 144개 정도, RPA는 한 123개 정도 됩니다. 연간 시간으로, 절감 시간으로 보면 한 34,000시간 정도 절감을 했고요. 한 사람 근로 시간이 연평균 한 1,928시간 정도로 계산을 하면 한 17.7명 정도 충원한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그 정량적 효과보다 정성적 효과가 실제로 더 큽니다. 일단 업무 적시성 확보된 거는 당연하고요. 그다음에 사람의 손을 타지 않고 사람의 손을 타지 않은 데이터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리포팅을 하는 그런 BI나 RPA를 제가 구현했기 때문에 정보의 신뢰성, 사람 실수도 없는 그런 정보 신뢰성을 굉장히 향상시킬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BI로는 양식의 표준화, RPA로는 업무 프로세스의 표준화를 굉장히 표준화 부분에서도 굉장히 성과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본인이 하던 일 대신 RPA가 해주기 때문에 업무 만족도도 굉장히 상승이 됐었죠. 그리고 인원 충원 효과도 여기에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인원 충원 효과도 굉장히 늘릴 수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그 개발 현황을 한번 봤을 때 BI하고 RPA가 사실 콜라보레이션 한 거는 아직 한 14% 정도 예상합니다. 전체 개발 건수로 봤을 때는. 근데 이제 저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더 지금 콜라보 사례를 늘려서 더 RPA도 고도화, BI도 고도화하는 사례를 저희가 좀 늘려나가려고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는. 그리고 질문지를 제가 사전에 받았는데 투자비 얼마냐와 효과가 어떻게 됐냐라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또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양해를 부탁드리는 게 직접적인 금액을 제가 여기서 표현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유추는 할 수 있게 좀 표현을 해봤는데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면 지금 이 사람의 이 높이가 한 사람 연봉이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저희 실제 투자비랑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BI 같은 경우에는 19년에 도입해서 3년 정도 됐는데 도입 초기에는 사실 뭐 서버 구축도 해야 되고 기술 지원, 교육비 뭐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서 한 사람 연봉치가 들었지만 지금 뭐 3년이 지난 지금은 반 명 정도, 0.5명 정도 연봉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T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년 됐는데 초반에는 저희가 내대와 컨설팅 비용이 좀 많이 들었고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도입 대수가 좀 늘어나서 라이센스 비용은 많이 늘었지만 컨설팅 비용은 더 이상 들지 않은 상황이고요. 이것도 역시 연간 한 사람 연봉 정도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봤을 때 매년 저희가 운영하는데 한 1.5명분 연봉이 들고 효과로는 한 17.7명 정도 연봉 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 뭐, 이 정도로만 얘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의하실 점이 저희 명업은 사실 BI하고 RPA 개발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레저화를 했기 때문에 사실 이 비용이거든요. 근데 RPA 같은 경우도 레저화가 안 된 경우에 이제 개발 운영을 다른 전문 업체에 맡기는 경우도 사실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 금액이 한 2배 내지 3배 정도 든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계획에 비슷한데 계획 부분인데 저희가 이렇게 지금 고도화를 준비를 하고 진행을 실제 하고 있거든요. BI 관련해가지고. 근데 이 부분이 사실 RPA가 있었기 때문에 RPA와 콜라보를 하기 때문에 이런 계획도 짤 수 있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이쪽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장표를. 제가 BI 도입 초반 1, 2년은 BI를 많이 만들고 장표를 많이 만들고 여러 부문이 좀 개발을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람에 어마어마하게 이제 많이 개발을 하는데 양적인 성장에 되게 집중을 했다면 지금 저희가 이제 올해부터 이제 고도화를 시작했는데 고도화를 시작하고서는 사실 신규 개발 건수는 대폭 줄었고요. 기존 BI를 이제 보완하는 집중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고도화를 진행을 해서 RPA와 함께 경영진은 정말 그 BI 가지고 데이터로 경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대시보드 그다음에 현업 같은 경우에는 정말 더 깊숙이 현업에 관련된 그런 대시보드를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존 시스템 데이터로 BI를 만드는 게 아니라 실제 설비에 관련된 데이터, 설비 데이터를 뭐 IoT를 활용해서 저희가 가지고 와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인사이트를 도출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저희가 디지털 혁신팀의 역할 부분은 여기 오늘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디지털 혁신이나 스마트 팩토리 추진팀 뭐 이런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고자 제가 준비한 부분이고요. 저희 명화업의 디지털 혁신팀은 어떻게 전략 과제를 짜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저희 실제 전략 과제를 수립한 건데요. 이게 저희 팀의 KPI이기도 합니다. 일단 BI 고도화 집중하고 있고요. 그리고 RPA 그리고 직원들의 디지털 역량 향상도 저희 디지털 팀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 임직원들이 데이터 마인드셋 해가지고 전문가가 되게끔 저희가 이제 뭐 RPA나 BI나 사내 감사를 저희가 전담을 해서 일단 디지털 역량 향상도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고요. 데이터 웨어하우스 구축 같은 경우에는 BI 담당자들은 당연히 가져가야 할 롤이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R&D, 디지털 영업 투자 이것도 제가 최대한 업이나 그 연구하는 데 있어서도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외부 환경 변화, 그 환경 변화에 저희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 환경에 거슬러 올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 저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도입한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거는 이제 저희 이제 그런 내용이 담긴 저희 로드맵입니다. 어떻게 로드맵을 짜고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시라고 제가 준비를 좀 했고요. 이렇게 뭐 데이터 웨어하우스 구축, 뭐 보안 정책에서 디지털 기반을 구축한 기반 하에 RPA나 뭐 BI, 그다음에 AI 챗봇
등을 통해 가지고 일 방식 변화하고 운영을 효율화하고 직원 역량을 강화해서 궁극적으로 저희가 목표는 사실 가치 창출이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생산성 향상하고 원가 절감하는 게 저희가 이제 최대 목적이고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로드맵을 저희가 최대한 지키려고 이 방향으로 가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 시간 이후에도 혹시 BI나 RP 관련해가지고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메일 주소 한번 남겨드릴 테니 연락 주시면 제가 최대한 성심껏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 자리에서 오늘 참석하신 분들 중에 지금 이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질문 주시면 짧은 제식이나마 최대한 도움 드릴 수 있도록 일단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뭐 질문이 더 없으시면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